당신과 번영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반사를 부의 자석으로 바꿔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단 한마디의 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엘리트들이 이 말을 침묵시키려 했던 이유는 그 말이 대중의 손에 들어가면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보이지 않는 포털을 활성화하며 당신의 경제적 현실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숨겨진 코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오늘 진정으로 받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거울. 너무 일상적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 물건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말이죠. 이건 미신이나 값싼 신비주의, 오컬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이미 입증한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당신의 의식적인 자아와 깊은 잠재의식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 특히 자신의 눈을 바라볼 때 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거울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뉴런들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 자신의 이미지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그 이미지가 당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반사 속에 표현된 감정, 에너지,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그대로 복제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 거울을 보면 더 슬퍼지는 것이고 반대로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울은 단순한 물리적 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가장 영향력 있고 창조적인 부분, 즉 잠재의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잠재의식은 따지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며 단지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잠재의식은 막연한 생각이나 희미한 바람, 수줍은 소원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렬한 이미지, 감정이 담긴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의식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거울이 이때부터는 양치질이나 머리를 다듬는 도구에서 진정한 현실 창조의 재단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각적 집중, 말로 표현된 단어,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울이 잠재의식과 직접 연결되는 강력한 통로라는 걸 이해했으니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올바른 단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번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기회가 필요하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 같은 말은 흔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런 문장들은 당신의 뇌를 부족함에 계속 머물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원하다, 필요하다 같은 단어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핍과 부재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매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현실을 부족함, 기다림, 필요함으로 이해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받는다. 받는다는 말은 요청이 아닙니다. 애원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명령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제 단지 그것이 나타나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받는다는 단어는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렬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사람, 이미 누리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입증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현재형으로 확신에 찬 선언을 할 때 뇌는 결정을 내리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보상을 기대하는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 연결은 당신의 행동, 인식,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세상은 그 태도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받는다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받는다를 확신과 진심, 존재감으로 말할 때 그 메시지는 의식의 방어를 뚫고 새로운 내면의 현실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현실이 바뀌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결핍이 아닌 확신의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들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받기로 선택합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첫 번째 공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모드에서 벗어나 수용의 모드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뇌 속에서 새로운 현실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몇 주나 몇 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몇 초면 됩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뇌가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기능하는 방식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기까지 필요한 시간 알고 있나요? 단 17초입니다. 17초간의 집중된 주의, 완전한 존재감. 감정이 마음속 이미지와 일치하는 순간. 이 말은 곧 단 17초 동안 어떤 생각을 명확하고 강렬한 감정과 함께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그 생각을 새로운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장을 보듯이 문장을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이미 현실인 것처럼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받는다라고 말하고 정말로 그것을 느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상상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을 시각화할 때 당신의 뇌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망은 부족함이나 의심, 불안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신, 자격, 준비된 상태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자극할수록 그 연결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숲속에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매일 그 길을 걸으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오솔길이 되어버립니다. 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계속해서 없다, 어렵다, 안 된다는 길을 반복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받는다는 길을 하루하루 새롭게 닦아나갈 것인가요? 여기서 거울의 의식이 등장합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3가지. 종이, 펜, 거울. 그것뿐입니다. 종이에 받는다라고 씁니다. 또렷하게 집중해서 검은색이나 파란색 펜을 사용하고 서두르지 마세요. 이 글자는 일종의 인장입니다. 그 다음 이 종이를 거울 한가운데 당신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춰 붙입니다. 아래도 구석도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이 당신 자신의 이미지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을 통해 그 단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이 과정은 당신의 정체성과 이 선언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자신입니다. 이 의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입니다. 핸드폰을 보기 전, 하루의 소란이 시작되기 전 17초만 멈추세요. 단 17초.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우주가 나에게 주는 모든 풍요로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계처럼 말하지 마세요. 존재감을 가지고 감정을 담아 권위를 실어 말하세요. 상상해보세요. 이미 그것을 받은 당신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뜻밖의 돈이 들어오는 순간, 가볍게 모든 청구서를 처리하는 기분, 아무 노력 없이 다가오는 기회들, 어떤 감정이 들까요? 머릿속에 완벽한 장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느낌을 깨우는 겁니다. 감정, 진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마지막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not 맞습니다. 당신이 그 문장을 말할 때 살짝 웃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말이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진실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미소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경고 시스템을 끄고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받는다 라고 말할 때 살짝 미소 짓는 이 단순한 행동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직접 소통하는 감정적 코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즉각적인 결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이 의식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더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풍요의 흐름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종이를 가져와 이 단어를 써보세요. 그리고 거울에 붙이세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한 이런 내밀한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심이라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선의로 현실을 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 의심은 들어옵니다. 아주 작게라도 스며듭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당신의 집중력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적인 계약입니다. 잠재의식과의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감정, 말, 환경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의식은 힘을 잃습니다. 그건 마치 꺼져가는 불꽃을 불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필수입니다. 이건 두려움에서 비롯된 비밀이 아닙니다. 존중에서 비롯된 비밀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존중, 당신의 결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금 당신이 기르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존중입니다. 씨앗을 갓 심은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흙을 계속 파헤치지는 않잖아요. 그 대신 물을 주고 믿고 시간에게 맡깁니다. 이 의식도 똑같습니다. 이 순간을 자신만의 것으로 지킬 때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진지하게 여깁니다. 나는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진짜 결과만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아나 파울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녀는 매장 관리자였고 싱글맘이었으며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숨길 정도였죠. 어느 날 아침 이런 내용의 영상을 본 뒤 그녀는 시험 삼아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받는다 라는 단어를 써서 욕실 거울에 붙이고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녀는 그 의식을 하며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느낀 어떤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 거의 기억도 안 나는 예전 고객이 매장에 나타났고 그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40% 더 높고 유연한 근무 시간에 성장 가능성까지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 의식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게조차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그 거울에 붙은 종이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였다고. 그리고 라파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영업자였고 이미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받는다 라고 적은 종이를 자동차 거울에 붙이고 매일 아침 출근 전 17초간 그 의식을 했습니다. 셋째 날 예전에 알던 연락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전 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계약이었죠. 그 다음 주에는 고객의 소개로 장기 파트너십이 연결되었습니다. 2달 만에 라펠의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이전엔 간신히 고정비를 감당하던 수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식은 그만의 시간이자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레티시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혼 직후였고 실직 상태의 자존감도 바닥이었습니다.
처음엔 받는다 라는 말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거짓말을 진실이 될 때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옷장 거울에 종이를 붙이고 매일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계속했습니다. 12번째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릴 적 친구가 창업 중이었고 레티시아에게 공동 창업자로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투자금 없이 오직 그녀의 재능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두 사람은 연간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레티시아는 아직도 그 의식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친구 외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친구가 알게 되겠지만요. 이런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의 패턴을 끊고 조용히 풍요의 코드를 활성화하기로 결단한 마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당장 삶을 바꿔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한마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계속하세요. 침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주는 말이 많지 않아도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니까요. 여기까지 읽었다는 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받는 사람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받는다 의식만으로도 당신의 내면 진동이 변화할 수 있다면 이 과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고급 기법. 단 7일 동안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고 그에 따라 끌어당기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7계단의 기술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새로운 문장을 씁니다. 각 문장은 정체성의 더 깊은 층을 나타냅니다. 자격, 진동, 준비 상태를 한 계단씩 끌어올리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날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받는다, 덕봉, 순수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단어. 어떤 장식도 없이 이것이 뿌리입니다. 당신의 실현 채널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날, 나는 풍요를 받는다. 여기서는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향하게 합니다. 잠재의식에게 지금 들어오는 것이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며 실제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셋째 날, 나는 무한한 풍요를 받는다. 이 문장은 정신적인 한계를 깨뜨립니다. 조금만 받을 수 있다거나 세상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녹여냅니다. 당신의 공급원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주에 선언합니다. 넷째 날, 나는 매일 기적을 받는다. 당신의 일상에 비범함을 초대하는 문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우연, 기회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엽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것들 말이죠. 다섯째 날, 나는 나의 신성한 유산을 받는다. 이 문장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기억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구걸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본래의 권리, 영적인, 협상 불가능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째 날, 나는 상상 이상을 받는다. 이 선언은 마지막 장벽, 즉 마음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당신은 이제 예측 가능한 것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음을 잠재의식에 알립니다.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선물들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나는 나의 황금빛 운명을 받는다. 이것은 헌신의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단지 돈이나 안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을 위한 더 큰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과 일치하는 찬란한 운명입니다. 매일 이 문장을 새 종이에 씁니다. 거울에 붙입니다. 휘스 7초의 의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그 종이를 봉투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의 마지막,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종이들을 불에 태웁니다. 이건 무시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위탁입니다. 불은 변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문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주에 봉낀된 계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났다. 나는 이미 되었다. 나는 이미 받는다. 이 마지막 행동은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잠재의식은 이제 반복이 아닌 확신의 상태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곳에 우주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모든 힘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여기서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 흐르는 풍요는 이기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멈춘 에너지는 결국 죽습니다. 이 힘을 오직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은 같은 속도로 당신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그건 의식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받는다라는 말이 탐욕에서 비롯될 때 그 흐름은 즉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힘으로 위장된 결핍의 진동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감사함에서 탄생하고 나눔 속에서 유지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받을 때 당신은 곱셈을 시작합니다. 기쁘게 나눌 때 당신은 확장을 만듭니다. 당신이 들어온 것을 축복할 때 그것은 머무르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되나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혜롭게 받는다는 것은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즐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당신의 길과 만나는 다른 이들의 삶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속에 쌓아두는 사람과 정열을 통해 끌어당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힘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받을 때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풍요는 약속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당신의 오늘의 단 하나의 결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처음에 단지 호기심으로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약간의 회의감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현실을 결정짓는 건 바깥 세상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제 거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포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현실을 창조하는 진짜 힘으로 통하는 조용한 통로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받는다의 단어는 더 이상 바라고 구하고 멀리서 꿈꾸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선언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지금 불러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종이 한 장, 거울 하나. 종이 한 장, 거울 하나.